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어떤 인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 달라진 사람은 말, 표정 및 몸짓, 행동으로 자신이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다는 것. 그러므로 소설을 쓰겠다면 마땅히 조삼모사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고 표정을 달리하고 안 하던 짓을 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김현수 에세이 소설가의 일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여기 녹음실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앞에 남자로만 3명의 젊은 시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차례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각자 목소리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찬세입니다. 다예요? 네, 저 2009년도에 실천문학으로 데뷔했고요. 네네.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시집이 아직 없죠? 네. 네네. 그 다음 옆에. 네, 안녕하세요. 201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철규라고 합니다. 시집이 있나요? 없으니까 나왔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현대시로 등단한 시 쓰는 서윤후라고 합니다. 시집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모신 세 분은 저희 주제가 이번 뭐 특집 이름이 있네요. 나는 별로 안 기다리는데 매일매일 기다려. 누가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시집은 아직 없으나 활발하게 시작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3명의 시인이라고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윤우 씨부터 내가 훨씬 누나긴 하지만 네. 몇 살이에요? 저는 올해 26살이고요. 등단한 게 몇 살이었어요? 2009년 20살 때 등단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래 미쳤었나 봅니다. 아니, 내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 왜냐하면 내가 아기 때 데뷔한 걸 알고 있었고 그 지면을 봤던 기억이 나니까. 정말요? 네. 근데 20살 먹은 애가 어떻게 그런 현대시라는 지면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등단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때 공모가 현대시가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현대시랑 잡지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공모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를 계속 썼기 때문에 심사평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언급이라도 되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예고 출신이에요? 아니요, 저는 인문계에 나왔는데 고등학교 문청 출신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이미 네네. 뭐 백일장 스타였어요? 스타는 아니고 사냥꾼이었어요. 상금. 받을 건 다 처먹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대학은 명지대를 네. 특기생으로 갔어요? 네, 특기자로 진학을 했어요. 특기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현대시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1학년이 알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처음 내본 거예요? 네, 처음 내서 처음 된 거예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봐봐요.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치면 누구지? 둘이 동갑이죠. 네. 네네. 그러면 철규 씨, 철규야. 네. 미안해요. 아무튼 몇 살에 데뷔가 된 거죠? 제가 만으로 따지면 31살, 2살 뭐 이 정도 이 정도에 등단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투고를 많이 했어요? 투고는 정식으로 한 건 아마 한 2006년 전부터 투고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정은우 시인처럼 뭐가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많이 이렇게 고배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그 심지어 이렇게 예심이나 본심도 잘 안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은 이렇게 거론도 되고 된 거예요. 이번 그때가. 그러니까 이름도 잘 안 나오고 끝에 그 이름만 있잖아요. 야, 이런 분들이 응모작들이 있었다. 뭐 떨어뜨린 그래가지고 애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만 있다가 그것도 간간히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젠 그만 시를 써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전에 이제 돈이 제일 급했고요. 상금이? 상금이.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게 다녔었어요. 뭐 이렇게 돈벌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대학원 때려쳐야 되는 상황. 대학원이 아니라 시를 때려치우고 뭔가 먹고 살 길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될까 그러던 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되었죠. 우리 콜드버드 씨는 우리 콜드버드 씨 2009년이니까 등단했지. 만으로 따져야 되나? 한 30 정도에 했죠. 2009년이면 예, 제 우리 79년생이니까. 콜드버드도 꽤 됐다. 예, 2009년이니까 음. 그때 데뷔를 했죠. 뭐. 실천문학으로. 예, 실천문학으로. 하고 많은 잡지 중에 실천문학은 골랐던 이유는? 내는 잡지가 한 7개 정도 됐었어요. 해마다. 그 응모를 7군데나 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계절별로 있잖아요. 뭐 1월 며칠 마감 뭐 이렇게 이렇게 쭉. 20살에 사냥꾼도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실천문학이 있었는데 작품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실천문학에서 뽑아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구나. 데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년? 6년? 왜 이렇게 자꾸 올려요? 한 아니, 6년 아니, 아니.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6년, 횟수로 6년. 늙어서 계산이 안 돼, 지금 나는. 아무튼, 네, 6년, 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나도 99년에 데뷔하고 2005년에 시집이 나왔으니까. 우린 그때 네. 시집 내기 어려웠어. 니들은 쉬운 거야. 아무튼,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등단을 처음에 하고. 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청탁이 많이 온 편이었어요. 우리 콜드버드 씨는? 저는 거의 청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인 특집 할 때도 현대시 신인 특집 할 때도 저랑 같이 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만 가고 저는 그 발표도 못 하고 꽁하게 또 있었어. 꽁하게? 아니 꽁했죠 그때는. 왜 나한테 안 왔지? 막 하면서 근데 청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초반에는 시를 별로 안 썼어요. 데뷔만 하고? 네, 청탁이 오면은 막 이렇게 쓰는데 없으니까 또 안 써지게 되고 이렇게 좀 술 마시고 놀게 되더라고요. 그 데뷔를 하고 예. 가장 먼저 사귄 친구가 시단에 누구였어요? 혹시? 데뷔하고 가장 먼저 사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으로 만나는 친구가 임경섭 시인 경섭. 하고 박준 시인 예, 그때 처음 만났어요. 예. 가장 어려울 시기에 거지들일 때 다 같이 거지들일 때. 철규는 이거 참 어렵네. 난 방송용이 아니어가지고. 철규야 너는. 저기. 아니 너 괜찮은 건 상관없어. 듣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 철규는. 저는 문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안타깝게도 찬세가 이제 박찬세 시인이 거의 아마 나와서 사귄 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정말? 난 두 분이 친할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 그냥 그 찬세 옆에 있으면 어차피 화살은 다 찬세한테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두드려 맞는 건 찬세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또 후광 효과랄까 뭐 그런 걸 약간 노린 것도 있고요. 그랬구나 그동안.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시인들은 봤지만 좀 대학원에서 봤기 때문에 문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 학교 안에서 같이 시를 쓰던 사람들도 꽤 데뷔를 좀 했죠. 같이 그래도 동년배에는 저기 2012년에 등단한 최호빈이라고 최호빈 시인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나 예심했었거든요 그때. 그러셨어요? 나는 되게 잘생긴 남자인 줄 알고 올렸어. 호빈이가 이름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창 빈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좀 있어 보이는데 학교도 좋아. 그래서 나는 되게 그랬다가 그냥
깜짝 놀랐네. 지금 애 아빠가 됐으니까 더 특히나 그럴 아 거예요. 그렇구나 고세. 우리 윤우 애기는 네. 우리 저는- 애기는 내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부터 너무 패셔너블해가지고. 아 정말요? 어. 아 네. 제가 좀 튀길 것 같죠? 아니 오늘 말고라도 원래 좀 이렇게 외형적인 멋을 좀 내지 않아요? 네, 저는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 키도 크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받쳐주니까 좀 챙겨 입는데 좀 화려해. 아, 네. 좀 화려한 걸 좋아. 그래서 시가 잘 기억이 안 나. 아, 미안하지만 시보다 사람이 화려하니까 아, 네.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네, 저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시를 안 썼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윤호 씨는? 저는 아마 옷을 팔고 있을 그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기럭지가 좀 그 세 분은 주로 뭐 이렇게 둘은 친구고 윤호 씨는 이렇게 형들 좀 만나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찬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누구랑 놀아 윤호는? 저는 그냥 놀지 않고 문우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걸 잘 안 가기 때문에. 누가 부르지도 않은 거지. 아, 그런 건가요? 아니 농담은. 네, 그러니까 아기 때 데뷔를 하면 되게 어려 네, 맞아요. 있거든. 어려워서 제가 그냥 피했던 것 같아요. 20살이면은 얘를 어떻게 동료로 대해주기도 어렵고 애로 대해주기도 어렵고 네. 그게 좀 있었을 거예요. 20살이면 너무 어린 네, 나이죠. 맞아요. 학교에서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문창과기 때문에 합평을 하잖아요. 네. 또 나름 등단한 사람을 시를 합평을 할 때가 조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 신랄하게 더 까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은 주변 친구들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오히려 막 겉으로는 티를 많이 안 내는 편이었고요. 근데 제가 등단했을 때 좀 욕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 별론데 뭐 등단했다더라 막 그랬는데 수긍해 네. 수긍해. 근데 이제 그때 저 대신 싸워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응. 이제 작년에 문학동네로 등단 구현우라는 친구예요. 네, 저는 당장 시집을 내도 될 만한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작이 오래돼서. 네. 저는 문우가 현우가 있네. 네, 현우도 있고 이희채 시인도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참 나도 이제 격세지감을 느껴가지고 그 원래 찬세는 예. 그 뭐 팟캐스트 뭐 진행했었다면서요. 예. 그 파문 파릇파릇 선정되신 분들. 발음이 이게 진행을 할 만한 발음은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아니, 근데 진행을? 술 먹으면 좀 괜찮아져. 어, 술 먹으면 좀 괜찮아져. 오늘 술 안 먹어서 지금 그러는 거야? 울렁증이 좀 심합니다. 제가. 이게 진행을 하다가 오늘 그 맞은편에 앉아보니까 어때요? 좀 되게 어색해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 또- 앉을래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기분들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익숙해지고 제자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이고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근데 너무 막했나 싶어가지고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나 반성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방송한 거를 예. 다시 들어보고 그랬어요? 방송은 거의 안 듣게 되죠? 네, 안 듣고 응.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들을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네, 술 마시면서 이렇게 틀어놓거나 뭐 그렇게 아니면은 맨정신에는 못 들겠어요. 우리 콜드버드 씨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지 않아? 방송을 들어보면 내가 무의식 중에 잘 쓰는 말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있나요? 있지. 나는 사실은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시 쓸 때 그 단어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거를 시하고 연관을 나중에 시켜서 한번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넘어가고 할 때 똑 그 자리에 딱 쓰는 단어들이 있더라고. 진행을 해보면 그게 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네. 억울해하는 심정으로 진짜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 나의 그거를 좀 들어달라라는 의미로. 저도 사실은 이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그게- 지금은 이 자리에 앉으면 잘 안 쓰게 돼. 여기 앉으면 쓰게 되는 게 네. 있는 것 같아. 어색하군요. 응? 어색해? 지금 조금 그래요. 조금 있으면 풀릴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술을 사다 줄 수는 없잖아. 그 윤호 씨는 네. 뭐 하여튼 상금 뭐 1,000만 원 주는 거 뭐 받았다면서요. 네, 그 뭐 이름도 어려워. 차세대 예술인 육성 사업. 네, 아야프라고 하는 그 사업인데요. 뭐의 약자야?
네, 약자는 모르겠는데. 아, 상금을 받았으면 약자를 알아야지. 아, 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그 공부를 해, 공부를. 네, 시만 쓰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난 모르니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통장에 들어왔어? 네, 그 오늘 형들 뭐 사줘야겠네. 이게 받은 지 한 몇 개월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네. 진짜 큰 돈이야. 네. 나 이 나이 때 이런 그 뭐야 무슨 기금 이런 거 네. 500이고 이랬어요. 이거 아. 1,000만 원 이거 되게 큰 거야. 아, 맞아요. 뭐 했었어요? 옷 사 입었어? 아직 안 썼어요. 아 진짜? 네, 제가 그거 오늘 수사하면 그럼 이런 되겠네. 그럼 이런 옷은 다 뭐 해서 사 입어요? 아, 저는 일단은 뭐 알바 하나?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학원에서 이제 강사도 하고 뭘 가르쳐? 국어를 할 줄 알아 국어? 국어를 할 줄 알죠. 아 그래도 시인인데 국어를 하죠.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 네.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저도 공부를 하죠. 그지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발적으로. 뭐 많이 했어? 뭐 서빙도 하고? 아니 그런 좀 몸으로 쓰는 건 좀 안 하려고 아 했고. 몸으로 쓰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뭐 산문 같은 것도 여러 군데 많이 쓰고. 아. 네. 오 인기가 많구나. 네, 많지는 않은데 그냥 불러주시면 저는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네. 요새 무슨 책을 읽어요? 요새 제가 어제까지 존버거의 3년집을 읽었었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 철규는 저는 그 뭐 읽고 있어요? 소설책 읽는 거 좋아해요. 시집은 그냥 당연히 읽는 거고요. 와이프 소설 읽는 거 말고. 저희 집사람 소설, 아니 저희 부인 집사람을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소설은 안 읽고요. 여자들이라는 소설, 찰스 부코스인가요? 너무 골 때리는 소설이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 콜드버드 씨는 뭘 읽으셨나? 지금 오늘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제가 그 신곡을 좀 요새 읽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못 읽겠어가지고 그냥 멋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로 신곡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씩 읽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 독서를 거의 안 해서 갖다 놨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게 무서워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막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놨어요. 그럼 읽은 게 아니네. 갖고 댕기는 거네. 잠깐 읽었었죠. 한 20페이지 이렇게 읽다가 내려놓은 거니까. 그렇구나. 네,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그 오늘 우리 콜드버드 씨는 예쁘게도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고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저는 이 네. SNS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같이 사는 거 아닌데 너무 잘 알죠. 이 동거 약간 합숙하는 느낌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모텔 같은데 501호 502호 이렇게 사는 네. 것처럼 걔가 오늘은 뭐 했겠구나가 너무 보이니까 거짓말도 못 하겠고. 맞아요. 어저께 철규 만났는데 그거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딴 사람 만났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특히나 우리 콜드버드 씨는 가정을 사랑해. 네, 맞아요. 저는 가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사이도 너무 좋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 콜드버드 씨 정도의 나이의 남자들이 그렇게 가족이나 고향을 그렇게 자주 찾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런가요?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집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던데 혼자 너무 설레면서 달려가고. 그게 왜냐면 제 서울 생활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죠? 공주요. 충청남도 공주인데 저는 그 집에서 맨날 이렇게 산책하고 그냥 금강변 이렇게 산책하고 그냥 쉬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서울은 그럴 데가 없잖아요. 차들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계속 은연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쓰게 되고 형제들 뭐 얘기도 쓰게 되고 아마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 뭐 두 친구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유일한 것 같아. 집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 뭐 형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걸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근데 그게 꼴보기 싫지 않게 유난스럽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 등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시를 꽤 많이 썼잖아요. 뭐 세어 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콜드버드 씨부터 내가 차례를 물어볼 건데 네. 시집을 빨리 내는 친구가 있고 첫 시집이 빨리 나오는 친구가 있고 좀 늦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고 나는 늦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은 변화가 시에서 느껴져요. 어때요? 많이 변했죠.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썼을 때는
좀 멋을 많이 부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콜드버드였어? 그건 진짜 제목을 어쩌다가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 나는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콜드버드가 제일 웃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누구야 얘 막 이랬었어 나왔을 때. 근데 내 얘기는 내 얘기인데 딱히 붙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제 게임 아이디가 콜드버드여서 그냥 내 얘기니까 내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시였는데 그래서 좀 저기 했는데 그때는 좀 자극적인 문장 그러니까 문장들을 자극적인 걸 처음에 좀 쓰고 문장에다 힘을 많이 주고 싶었는데 요즘은 좀 다 그냥 빼고 싶고 그러니까 전혀 문장에다 힘 주지 않고 짧은 시가 좋죠 요새. 아니 짧은 시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짧은 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문장에다 힘을 안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툭툭 던져 두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시가 몇 편 정도 돼요? 이번에 정리를 다 했는데 한 폴더 따로 만들어서? 55편 정도 이렇게 정리를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살았네. 그 다른 사람들은 막 2권 3권 2권 정도 내 시간 아니에요 시즌? 그런 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왜냐면 1년에 한 10편 쓴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편 정도.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제가 시를 한 편 쓰면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서요. 똥 이렇게- 오래 넣어요. 똥 오래 넣어. 아니요. 똥은 빨리. 똥은 빨리 넣어. 네, 미안해요. 더럽게. 괜찮습니다. 철규는 많이 2011년 데뷔면 네. 그래도 비교적 얼마 안 됐죠. 네, 한 이제 뭐 만으로 따지면 4년 좀 넘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네. 초창기에는 조금 잠잠하다가 요새 좀 청탁이 많지 않아요? 청탁은 의외로 꾸준하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게 이제 그 지면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응. 이제 그게 또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인지도보다도 지면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좀 덕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탁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게 들어오니까 네네네. 막 계속 긁게 돼요. 막 그 파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끄잡아내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치러내야 되니까 그게 한 1년 되니까는 거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듯 싶더라고요. 근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좀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펑크를 되게 많이 냈어요. 뭐 자랑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첫 시집 내기 전에 펑크 내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아마 악명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겨우 어떻게 너무 늦게도 또 하나 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 한계가 왔냐 하면 그 제가 예전에 썼던 시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되게 감정적이고 또 고향 얘기들을 많이 썼었는데 고향 얘기들을 쓰는 것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생활하고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내 현실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너무 오래된 감정이니까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한 편을 새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아무튼 어쨌든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근데 철규 씨도 변화가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변화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박찬선 시인 같은 경우는 좀 툭툭 던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형식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좀 더 짧게 쓰고 싶은데 계속 길어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길지는 않지만 나만큼 길겠어? 아니 그건 아니죠. 나의 첫 시집만큼 길겠어? 그리고 뭐 어떤 계속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시가 딱딱해지고 좀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져가지고 요새 좀 그게 고민이에요. 좀 제시를 보면 제가 좀 너무 힘이 막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윤우는 윤우라고 하니까 그 누구 아들 같아. 네. 저도 자꾸 윤우 하니까 그 집 아들 같아. 안경도 이렇게 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데뷔를 하고도 계속 습작기를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청탁이 많이 왔을 때도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군대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 20살에 데뷔를 해서 23살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도 3년은 여기서 시작 활동을 했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청탁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그때 시들은 지금 시집 원고에는 없어요. 다 버렸어요. 네, 잘 버렸어. 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시도 쓰고 다녀와서 계속 써서 음. 제가 발표는 그래도 90편 정도 했거든요. 90편 정도. 90편? 네. 근데 나보다 더 많은 거 같아. 세상에. 근데 이제 그만큼 버려진 것도 많고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군대에서 네. 시 쓰는 서윤우라는 거를 동료들이 알았어요? 동료 군인들이? 시인이라는 걸 알았어?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뭐 그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거나 그래요? 시인이라고? 그냥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게 음. 많죠. 시인을 처음 봤다면서. 뭐 편지 써달라거나 그런 애들은 없었어?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는데 상사가 네, 근데 3번 다 헤어졌어요. 아. 제가 편지를 써주기만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플 브레이크. 그 여자 못 알아듣는 너무 어려운 난해하게 헤어지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모르게. 네. 그게 멋있어 보였는 줄 알고 그 선임들은 보내게 했을 텐데 네. 너 꺼지라는 얘기였어. 네. 그렇구나. 근데 시스는 어쨌든 시인으로서의 삶을 아기 때부터 나는 아기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요. 네. 20살은 내가 40살이잖아요. 네, 지금. 네. 난 아기 같아 그때. 아, 네. 근데 어때요? 시인으로 사는 삶을 꿈꿨었죠. 네, 저는 꿈꿨었고. 그리고 다른 꿈을 따로 꾼 적은 없다고 치면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네. 거잖아요. 행복하죠. 전 재밌어요 일단.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애들인가 봐. 네. 안 하면 뭐 할 거야? 옷 장사할 거야? 근데 옷은 뭐 죽을 때까지 입는 거니까 이거를 뭐 한 시기에 딱 하기보다는 좀 재밌는 걸 또 찾아갈 것 같아. 이거는 늘 재밌어 왔으니까. 지금 시도 지금 그러니까 시인의 삶도 재밌지만 시도 재밌어요. 네, 시 쓰는 게 재밌고. 야 여기 있는 두 형하고 지금 또 벌써 또 다르잖아. 아 그런가요? 난 시가 재밌지는 않거든. 아. 시가 두렵거든. 아, 지금 그쵸. 나는 두려운 게 쓰고 싶은 게 있는 욕망도 두려워요. 아, 그런 시기가 나중에 올 거야. 그런데 많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윤우처럼 애기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시를 공부하거나 또 뭐 나이가 좀 있지만 시를 공부를 해서 시인을 꿈꾸거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등단을 하기 전에 꿈꿨던 시인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등단을 하고 나서 겪어야 되는 어떤 시인의 직접적인 삶은 아주 큰 차이가 일단은 생활고도 있을 것이고 그쵸? 되게 컸을 거 그리고 자괴감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 나는 그랬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한 세대 위라고 치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뭐 지면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진짜 어려웠었고 그랬었는데 나는 많이 나아졌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그렇죠? 찬세 씨는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은 그냥 하는 건 없는데요. 예전에는 저기 막일했죠. 막일? 예, 막일해서. 막일이 뭐야? 노동? 예, 노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벽돌 지고 나르고 이런 거? 뭐 산에서 일했었어요. 산 타면서 이렇게 자주 산림 조사하고 그런 거. 살림을 어떻게 조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나무 거 있잖아요. 몇 그루 세고 막 이런 거야? 그런 것도 하고 여기 이렇게 간벌 하려면 어느 정도 베낼 건가 그거 조사하러 다니고. 그러면 나무 이름은 끝내주게 알겠네. 그때는 많이 알았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지금은 나무 이름 몰라? 아, 그때는 알죠. 근데 이제 구별하는 게 되게 좀 복잡해요. 그런 일을 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해요. 어디 뭐. 애인도 있는데 밥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취직을 좀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너무 어렵게 상대를 바라봐서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의 이렇게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높이 있는 것도 있잖아. 좋은 거를 잘 알아본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려면 또 되게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게 사실 있어서 그렇죠. 괴리가 되게 크게 되는데 또 우리 철규는 결혼을 했잖아. 네. 아내가 돈을 버나요? 요새 뭐 강의를 나가셔가지고 그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멀리까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멀리 있어요. 충청도 음성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재수값은 제가 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시인이 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꿈꿨던 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시는 이제 쓰는 건데
나도 남들만큼 쓰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열망은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행했던 게 신 등단하고 나서 제일 불행했던 게 시가 의무가 돼버리니까 그치. 그게 맞아요.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죠. 지금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 어쨌든 문인 부부잖아요. 네. 철규 씨의 와이프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죠. 네. 와이프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와이프 얘기 좀 해주세요. 와이프가 작가세요. 아니 뭐 아직 책도 안 나는 작가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철규보다 유명해요. 문제는 더 잘 그게 나가요. 문제는 신철규보다 훨씬 유명하다는 거지. 자, 아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내도 곧 여기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뭐 아마 네. 한 내년쯤이나 뭐 네. 올해 나도 상관없지만 나오겠지만은 그 전에는 항상 이제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조금 선배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철규 부인 그러니까 이름이 최은영인데 네. 최은영이었다면 이제는 어디 나가면 문단에 잘 나오지 않지만 어. 최은영 남편 신철규가 돼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기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읽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다 최은영 씨의 남편이 친철규라는 걸 되게 놀래요. 제가 그렇게 모자라나요? 부인에 비해서? 이름이 좀 떨어졌나 봐. 와이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어머 이랬는데 약간 여자 쪽으로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더 가더라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것 같고 그 예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본인 습작하고 이럴 때 습작하는 태를 잘 안 냈어요. 저한테도 본인도 이제 생활에 또 치여가지고 그랬지만 그때 등단하고 이제 조금 시기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조금 시기가 있다가 운 좋게 뭐 여러 가지 알려지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혼잣말로 그래 집안에 작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고만 쓸 테니까 각자 마감일 때는 어떻게 뭐 각자 방에서 그냥 써요. 그거 약간 침범 안 당해요? 안 불편해요? 집이 좁아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 형편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사는 거긴 한데 집이 좁으니까 고양이를 키우지 말든가. 따로 작으실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는 근데 그분께서 등단하고 나서 좋은 것은 예전에는 막 생활 때문에 되게 지쳐가지고 그러면 새벽에 이제 써야 될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글을 쓰게 되면 그러면 신혼 초에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누가? 부인이. 눈물이 많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투정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신혼초인데 자기 혼자 맨날 잔다고. 어머 맨날 잔다고? 아니, 혼자 잔다고. 혼자 잔다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고 막 이렇게 타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본인이 등단하니까 마감이 닥쳐오고 이러니까는 옆에 좀 오지 말라. 기분을 아는 그러니까 거지. 아는데 이제 제가 상태를 본인도 이제 그걸 겪어보니까 그냥 습작할 때의 그 창작이 임하는 자세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마지막 변태 같아. 옆에 좀 오지 말라고. 변태처럼 노처녀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받는 부분이 생겨서 하여튼 좋아서 지금은 괜찮아요. 편하겠다. 그렇구나. 이게 제가 세 분을 모시고 방송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 끝을 안 내면 우리가 다 뒷부분이 잘리게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요 우리. 아하. 예. 그래요? 뭐 다 나오기 싫으면 콜드버든 나오지 말던가. 콜드버든은 나오지 말던가. 나가야죠. 콜드버든 집에서 뭐해? 그러니까 콜드버든 놀고 있을까 꼭 나와주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서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요즘 들어 어디선가 자주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의 손님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쿡방계의 대세남이라는 설명이 지금 제 노트에 적혀 있는데요. 박준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쿡방계의 대세남이세요? 글쎄요, 뭐 그런 단어는 요새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네. 저를 지칭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는 한 번 뵀었죠. 네, 예. 네, 근데 저는 죄송하게 그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고.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예. 죄송했어요. 그때 아닙니다, 잘 못 아닙니다. 알아봐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 네. 이렇게 외모가 실물하고 많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사진은. 그 사진이니까요. 네네네. 아니,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아, 그래요? 있는데, 아, 네네. 예, 훨씬 이게 좀 오히려 되게 훈한 느낌이 더 있고, 프리랜서 기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예. 그, 뭐, 텔레비전 방송을 본 분들은 또 이렇게 셰프라고도 알고 네네네. 계신다고 하는데, 평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좀 하세요? 난 누구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라고만 네네. 얘기하죠. 예. 네네.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까지는 잘 안 하니까요. 근데 네네. 인터뷰나 이런 방송 쪽에서 네네.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 케이블이나 종편에서 이제 요리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네. 박준희 셰프님 하면서 이제 뭐 원고 청탁이나 네네. 아니면 인터뷰가 오는데요. 흔히 뭐 셰프라고 하지만은 제가 칼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작가님이라고 또 연락이 오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방송 나가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이제 기자님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네. 저도 사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준우 씨, 박준우 씨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죠. 다재다능해서 그런가 보다. 뭐라고 경우에 따라서 달리 불러야 되는. 그렇죠. 아, 다시 예,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연배가 아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씨라고 부르는 걸 잘 못해요. 아, 예. 야, 너 이런 거.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근데 박준우 씨, 준우 씨라고 불러주는 걸 가장 좋아한다라는 어디선가 인터뷰를 제가 네,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83년생이시라고. 맞습니다. 믿지 않지만은 네. 아니 뭐 괜찮아요. 83년. 그 프리랜스 기자라는 거를 굳이 네. 어떤 저도 이제 네이버에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좀 바꾸기도 하고 좀 그런데 예. 프리랜스 기자라고 바꿔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네. 방송에 나가면서 네. 갑자기 포털 사이트들에 제 얼굴이 뜨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민망한 일이긴 한데요. 네. 보니까 기자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왜냐면 당시 주간지에서 근무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치 않게 오해를 받았던 게 제가 한창 방송에 나왔을 때 MBC 파업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었죠. 거기서 선동하신 분 중에 한 거기에 분이 이제 MBC 기자님의 박준호 기자가 계시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분하고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프리랜서를 뭐 방송 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예, 사실은 주간지 예. 기자였고 이제 프리랜스 칼럼니스트 정도 됐었는데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아, 칼럼니스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바꾸려고. 네, 네. 그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가게도 또 운영을 예, 지금 조그맣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계세요? 서촌이라고 요새 뭐 네, 뭐 나들이길 효자동 생긴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예. 그런 동네요. 예, 효자동 건너편에 뭐 통인동, 네네. 채부동 이쪽인데요. 아, 전 거기서- 창성동만 알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딱 네. 뭐 인왕산의 서쪽이었던가 네, 그래서 네, 네. 예, 뭐 서촌이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예. 진짜 바쁘시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집중을 못 하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바쁘죠. 예. 네, 정말 바쁘죠. 솔직히. 제 삶이요? 아니면 네. 카페가요? 준우 씨 삶이.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글 쓰는 일을 네. 두 가지만 하는데도 정신이 사실 없어서 예.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계속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그렇죠. 그 원고의 질을 떠나서 네네. 칼 마감으로는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네. 못하고 있습니다. 펑크도 좀 내시고. 아, 펑크는 아니지만 아, 저는 펑크 전문이거든요. 펑크 안 내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워낙 또 어려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구나. 네, 네. 아니, 제가 막 좀 잘 몰라서 예. 검색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뭐,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나라기도 한데, 벨기에에서 11년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벨기에에서 10년 있었고요. 아, 파리에서 1년 유학을 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넘어가신 거예요, 외국으로. 예, 고등학교 유학을? 때. 아, 집이 네, 부유하셨나 보다. 아니요. 유치하죠, 이런 질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데 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주재원 파견 나가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유하셨네.
네, 파견을 저희 아빠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예, 가신 예, 적이 예. 있거든요. 네네. 수단과 벨기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게 원래 안 가셔도 되는 건데 집이 부도가 나서 왔습니다. 아, 네. 잘 갔다 오셨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10년, 11년을 계셨으면 예. 지금 준우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지망하던 학과가 국어국문학과나 문창과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우, 가길 잘했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문창과 나왔잖아요. 쓸데없어요. 아마 문창과 나와서 회사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버님의 부도가 정말 잘된 일이네요, 결과적으로. 이건 사실 아버지의 부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IMF 당시였고 해서 그냥 갑자기 파산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벨기에라는 나라를 갈 거라는 거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다가 가게 된 건 아닌가요? 그럼요. 갑자기 그렇게 됐죠. 어떤 기분이었어요? 전 벨기에에서 살다 온 사람 처음 만나서 지금 그러시군요. 예. 흥분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벨기에 갔는데요. 그 당시에 벨기에가 경상남북도만 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서울 인구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이 400명 있었어요. 세상에. 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갈 때는 정말 이게 벨기에라는 나라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쓰기 어려운. 네, 뭐 프랑스나 미국 큰 나라들은 알겠는데 벨기에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네. 진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왜냐하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준우 씨의 현재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벨기에 가셔서 고등학교 때 가신 거예요? 예, 고2 때 갔습니다. 와, 그러면 뭐 2002년 월드컵을 벨기에에서 보셨겠네?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가셔서 그러면은 전공을 그러면 벨기에에서 대학을 이렇게 네, 벨기에에서 대학을 진학했죠. 전공은 현대 어문학과를 갔습니다. 저는 벨기에 하면 약간 철학하고 막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루뱅 대학에 철학을 많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약간 선망이 좀 있었던 게 있어요. 뭔지 압니다. 그럼 몇 개 국어 하세요? 저요? 외국어 잘할 것 같은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니 약간 좀 짐작컨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국어, 불어, 영어 정도 하죠. 아니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의 뭔가. 불어는 좀 편하게 하는데요. 뭐 영어는 그냥 다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전공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막연히 한국에서 글을 쓰면서 밥 벌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와, 막연히 10년 만에 돌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벨기에 있으면서 워낙 다양한 일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29이었거든요. 그래서 30까지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그럼 벨기에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다양한 일을?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전공은 현대 어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어문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가요. 네네. 어떻게 되냐면은 벨기에는 이제 3년 학사와 2년 석사 과정인데요. 그렇게 5년을 대학을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현대 어문학부에 들어가서 학사를 영어 영문과 서어 서문을 했죠. 그럼 스페인어도 하겠구만요. 근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2004년도만 해도 곧잘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보고 느낌을 갖는 게 맞은 거라니까. 외국어 잘할 만한 얼굴에 그 남자 잘하는 얼굴이 특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 0.5, 영어 0.5 해서 불어 한국어에서 3교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사실 2년 만에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 연극을 1년도 못했습니다. 영국으로 갔다가 연극? 연극이요. 연극이요? 그러니까 벨기에의 연극 무대. 제가 불어권에 있었는데 불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연극 공부를 했고요. 그럼 배우로 무대 위도 쓰고요? 아니요. 배우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불어도 발음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고 발성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배우에 대한 막연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동경도 있었고 해서 했다가 제가 이제 낯을 가린 성격인데 무대 위에 쓰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또다시 조각은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조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요리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적잖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각은 어떤? 저건 이제 그 직업 교육학교, 직업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요. 3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시작해서 나무, 뭐 철까지 가는 거였는데. 아 진짜 학교를 들어가서 배우신 거예요? 전 아는 조각가라고는 브랑쿠시 막 이런 사람밖에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네. 막연히 뭐 어떤 네.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 또 등록을 했었죠. 그런데 흙하고 나무만 하다가 또 때려쳤고요. 그러다가 뭐 와인 공부도 잠깐 했었고 뭐 회사 생활도 잠깐 했었고 그러다가 29살에 한국에서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들어왔던 많은 거죠. 일을 29세까지 다 한 거예요. 제가 19에 가서 네, 10년 동안. 유급을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네. 때 2년을 빼고는 다 이것저것 해봤죠. 야, 호기심이 많은 편이세요. 끈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일단 행동은 하는데 네,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력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단거리 좀 장거리보단 단거리과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막연히 글을 쓰고 싶고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글은 계속 썼었거든요. 아. 근데 불어나 영어로도 시도는 했었는데 네네. 저랑 같이 있던 중국, 일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친구들하고 뭐 일종의 스터디 그룹처럼 해서 영어 글쓰기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제 한글, 우리 글로 좀 쓰는 아. 거에 더 마음이 가서요. 기왕이면 한국에 가서 뭔가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었죠. 어떤 글을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전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왜요? 왜? 재주가 그렇게 많은데 뭐 하려고? 뭐 결국 지금 뭐 밥벌이는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 쓰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았고요. 그러면 한국을 떠나시기 전까지 왜 우리가 국어 수업 받잖아요. 예. 그런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시라는 장르를 배울 수 있는 게 학교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가 좋으셨어요, 그때도? 운이 좋았던 건지 예. 아직까지 낭만을 가지고 있는 국어 선생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문학에 대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후려치는 선생님을 안 만났구나. 네, 뭐 이게 밑줄만 그어주기로만 선생님 말고요. 예. 문학에 대해서 막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주시는 50대, 60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막 검도채로 때리고 이런 국어 선생님을 안 만났구나. 네, 난 그런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수학 선생님들을 그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수학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가족들은 다 벨기에에 있는 상태에서 혼자 들어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도 부모님들은 다? 예,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는데 벨기에에 계시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나이가 29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썼던 글이 이게 뭔가 어딘가에 발표하신 게 기억이 나요? 기고문 같은 거? 네, 뭐 한글 파일로 아직 남아 있긴 하죠. 어떤 주제로 쓰신 글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음식 관련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그럼 준우 씨가 음식 관련해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필을 좀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지면을 얻어서 시작을 했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청탁을 벨기에에서 10년 있던 사람을 느닷없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네네. 한국 오니까 이 핑계일 수 있는데 이 인맥이라는 거는 항상 어디서든지 중요하더라고요. 네네네. 조금 짧은 글이라도 올리려고 하면은 막연히 이제 원고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던 차에 뭐 좋은 분들 만나서 뭐 작은 주간지라든지 뭐 월간지 뭐 사보 이런 데 올리기 시작하면서 글빨이 이제 소문이 났구나. 가성비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직설로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왜 음식 평론하면서 글 쓰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중에 잘 썼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찾았을 건데.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이제 하셨을 거잖아요. 네. 벨기에 음식 또 이렇게 많이 드셔보시고 하셨을 거고 한국에 오셔서 그런 칼럼을 쓰시려면 많이 드셔봤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10년 만에 들어와서 드셔본 한국 음식이 어땠어요? 약간 비관적일 수 있는데요. 네네.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고대 로마의 언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대 로마에 이제 고급 라틴어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쓰는 라틴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음식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싼 음식은 뭐 당연히 정갈하고 뭐 그런데 오히려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점점 원가가 낮아지고 간은 세지고 뭐 캡사이신에 이런 거에 양분화되는 느낌을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느꼈죠. 뭐 체인 빵집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예, 그랬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서 드세요? 집에서는 꽤 잘 해서 먹는 편입니다. 아, 지금 예. 혼자 사세요? 예. 아, 그렇군요. 신선 재료 사가서 뭐 네. 이것저것 해서 먹고 그런 아. 편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못 하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요리하는 게 일이 돼 버려 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리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요리가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전 죄송하게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가지고 그 요리 프로나 이거 잘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가장 친한 사람이 박찬일 셰프인데 아, 예, 저도 네. 네, 그리고 이연복 아저씨인데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이연복 아저씨가 저는 이제 막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막 했는데 너무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대가라고 하시면서 막 이런 데 나오셔서 네, 맞아요. 우스갯소리도 너무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시고 이러니까 아, 가게를 갈 수도 없고 막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물론 케이블의 영향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요리하는 남자, 네. 요리하는 방송, 요리하는 이 문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됐을까요? 그 저도 이런 내용의 질문을 인터뷰 중에 많이 받는데요. 예,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의미를 부여하려면 음.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은 방송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 거고요, 우선. 네네. 근데 그 방송이라는 세계 자체가 새로운 소재를 항상 찾잖아요.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예인 이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쵸, 게 그쵸.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물 가고 새로운 소재를 찾던 과정에 네네. 이 요리가 들어간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또 음. 금방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없어질까요? 이걸로 주구장창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네. 먹는 일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셰프들이 나오지를 않고. 그거는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음식이라는 네.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네네. 뭔가 이성으로서 다가가는 캐릭터를 찾아서 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저는 요리하는 분이 여자분이 나오면 네. 꼭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치나 네.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을 이렇게 하고 네. 남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양 문물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농담적으로 얘기하는데 서양 문물 음식 같은 건 남자가 하고 네. 고지한 음식은 여자가 하고 약간 그렇게 굳어진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텔레비전을 틀면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네. 방송을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방송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 네. 이렇게 셰프라는 이름으로도 또 하나의 직함으로도 불리고 예, 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주위에서 알아보는 것 때문에 머쓱하기도 하고 네. 한 건 생겼는데요. 네네. 근데 그거에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네네. 사람이라는 게 관심을 받다 보면은 우쭐하기도 하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의식이 좀 되긴 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네. 사실 몰라요. 왜 쳐다보는지. 왜냐면은 제가 옷은 비교적 네. 점잖게 입는 편인데 수염도 막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하니까 희한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소리가 동반되면은 나를 방송에서 보고 아는 분이구나 아는구나. 해서 의식이 되죠. 네네. 네, 그게 이제 저도 지금 4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1년부터 방송 출연이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입니다. 12 12, 13, 14, 15. 4년. 예, 그렇게 됐는데 음. 막 의식하고 그러면은 괜히 우쭐해 할 것 같아요. 일부러 의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그 문을 연 지 얼마나? 카페는 2년 반 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잘 돼요? 방송 나간 이후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원체 서촌끼리 네네. 나들이객들이 네네. 많았어가지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진 않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냉장고를 네. 부탁해 거기 나가면서 네. 조금 늘었어요. 거기 나오시는 분이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있죠. 있나 봐요. 저한테 물어보진 않지만은.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셰프들은 이제 밥을 하는 데잖아요. 레스토랑. 네. 그래서 이제 출연과 동시에 매출이 확 늘었다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카페니까 네네. 전혀 변동이 없다가 제가 디저트를 하는 회가 있었는데 그 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디저트 카페라는 것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문화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최근 2년 사이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확 변하고 있는 느낌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문화적 쪽으로도. 왜냐하면 저는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잘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애들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뒤늦게 찾아보고 "헉, 세상에 이렇게 봤었어요. 이 냉장고 이 프로그램도. 네, 근데 네. 거기에 왜 셰프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8명이었다가 이제 10명으로 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분위기는 어때요? 가면 막상 가서 보면. 아, 셰프님들 사이의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작진도 요리나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진은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뭐 최연석, 샘킴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의 추천을 받았나 봐요, 아마도. 아. 예, 그래서 이제 최연석 셰프가 누가 나랑 친합니다. 누가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팅을 해보는 거고 거기서 맞겠다 싶으면은 쓰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미 일상생활에서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 네, 분위기- 자연스럽게. 네, 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요리하고 그다음에 글 쓰고 계속 그런 삶을 병행하잖아요. 네, 근데 시를 쓰고 싶다고 아까 잠깐 네. 얘기하셨잖아요. 왜 시를 쓰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 왜냐면 소설을 네.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네, 뭐 이런 스토리를 좀 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네. 시를 쓰고 싶다는 특히나 남자분들은 네, 많지 않지만 좀 있어요. 간혹 네. 독특하게. 근데 어떤 모르겠어. 그게 약간 로망일 수 있는데 네. 왜 시를 쓰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표현하는 게 다 다른 건데 저는 그게 약간 짧은 문장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메모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 다시 그 장면을 재구성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식으로 저만의 시를 이렇게 풀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네. 시인들이 많아요? 벨기에에서 벨기에 시집을 시인. 많이 좀 보신 편이세요? 네. 근데 이제 벨기에 문화가 재미있는 게 벨기에 고유 문화도 있지만은요. 네네. 네덜란드어권과 불어권 그리고 독일어권으로 나눠져 네.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언어권의 문화는 그 언어가 온 나라 그러니까 불어권이라면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벨기에 불어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노래를 들어도 프랑스 노래를 많이 듣고요. 아, 영화도 프랑스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불어권 사람들이 보는 시는 이제 프랑스 시들이 많이 있죠. 아, 그러면 프랑스 시를 많이 읽으셨었던 것 같으세요? 많이 읽지는 저는 한국 시를 많이 읽었고요. 그럼 벨기에에서 그다음에 한국 시를 어떻게 학교에서만 읽고 한국 시는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교보본고 가서 사고 뭐 아, 그렇게 해서 들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벨기에로? 네, 시집 무겁지 않으니까 뭐 100권씩 사는 것도 아니고요. 4권, 6권 뭐 이렇게 아, 사니까. 그때 이렇게 사서 가셨던 시집 중에 네. 가장 좋았던 게 어떤 게 그렇게 기억에 있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네, 휴가를 와서 네. 사갔던 거는 천상병, 고은 뭐 이런 분들 아, 시집을 사갔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창비랑 네네네네. 뭐 문학, 문지. 네, 문지랑 다 나오는 그런 데서 이제 아, 사가지고 갔었죠. 네. 그 시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자꾸 이런 걸 여쭤보나 네.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요리 같은 걸 하면 네. 그 뭐 당근, 오이 네, 이런 것들이 시에 나오게 돼요. 네, 놀랍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쓰임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한 번 하고 나면 되게 시적으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준호 씨가 썼던 시에는 그런 소재들이 요리에서 쓰이는 그런 소재들이 나오나 혹은 자연을 주로 다루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 저는 요리나 음식 재료는 많이 시예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되게 한번- 다채로워질 텐데. 네,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만 해봤고요. 네네.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오히려 한창 끄적일 때는 네. 벌레를 많이 썼어요. 아. 네, 제가 이 등치는 이래도 되게 벌레나 이런 거 잘 못 잡거든요. 아.
벌레 찍어 누를 때 그 툭 튀어나오는 그걸 좀 느껴야 되는데. 아,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잘 못 잡아요. 보는 것도 꽤 좀 징그럽다 생각하는 편인데. 뭔가 다리 많은 애들을 좀 털 있고 다리 많은 애들을 네, 조금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구나. 근데도 실을 쓸 때는 벌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 제가 이게 너무 오늘 준수 씨 만나 반갑기도 했지만 네. 너무 다양한 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호기심 천국이 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네.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여쭤봤어요. 아, 그랬더니 본격적인 얘기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한 주만 바쁘시지만 네, 한 주만 더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든지.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욕망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웬만한 책임은 피할 수 있는 소설이 대부분이다. 대중 속의 고독도 사람의 일이라 작가가 그곳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들 어두운 카페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개인의 우울이 사회의 비참보다 더 크고 강렬해져 버린 것. 이른바 문학적이다. 그러나 문학을 키우는 것은 비문학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소설가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